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청 공무원 노조가 최근 이국체제 신설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고흥군 조직 개편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고흥군 지부는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민선 6기 임기 말 조직 개편에 반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한 5개 항의 공개 질의와 강행할 경우 5개 항의 행동 지침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최근 임시회에서 조직 개편을 보류한 고흥군 의회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조직 개편안의 처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활동이 끝났던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별위원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시장 고발 여부가 다음 주 결론 날 예정인데요. 정계 개편과 지방선거로 의회의 속내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상포지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본회의장. 의장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의장이 잘못했잖아요, 의장이. 잘못된 거 없어요. 지난달 임시회에서 진행된 상포지구 안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된 설전에 동료 의원석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표결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거 아니야. 네. 결국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임시회 종료 시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상포지구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주철현 시장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으로 올라선 데다 일부 중도파 의원들도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건은 통과시키되 시장 및 공무원 고발건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양 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이마저 무산되면서 본회의에서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임시회 기간 의회 앞에서 상포지구 안건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고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 부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고흥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등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송영곤 도의원, 장세선 군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송기근 전 고흥군 부군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55건으로 같은 시기 6회 지방선거 때 발생한 172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현대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인 감독 체제를 벗어나 11명의 큐레이터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올해 비엔날레는 여느 해보다 풍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상상된 경기들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2달여 동안 비엔날레 주재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펼쳐지는 2018 광주 비엔날레. 40개 나라 150여 명의 작가들이 인류 역사와 사회적 경제적 경계에 있는 동시대 어젠다를 다채로운 형태로 풀어냅니다. 그동안의 1인 예술 감독 체제를 깨고 11명의 큐레이터들이 평등한 사회적 집합체로 7개 섹션으로 나뉘어 주제전을 펼치고 아시아 작가 100여 명 등 제3세계권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미술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심의 담론에서 탈피해 현대 미술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는 광주 비엔날레가 지닌 열망의 반영이 있고 창설 이념의 재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시각문화로 승화 확장시키기 위해서 GB커미션이라는 프로젝트도 마련됩니다. 작가들은 5.18의 상처를 나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세계 시민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치열한 현장이었던 국군 광주병원의 건축물을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광주 비엔날레에서 가장 많은 40여 명의 한국 작가들이 포진해 국내 신진 작가 등용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평양 만수대 창작소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와 40점 넘는 조선화를 선보이는 북한 특별전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분야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늘리고 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엔 미흡한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가 운영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스스로 조직을 꾸리며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지 조례로 정하게 했고 주민투표처럼 법률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이 주인임을 명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법률 발안권과 재정권이 없어서 강력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국가처럼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리 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분권화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문에 지방분권과 기본권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제2청사에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리실과 취업상담실, 장난감 대여실 등을 갖춘 고흥군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공사에 들어가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 중립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공명선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눈과 비가 그치고 하늘이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있기는 하지만 가시거리가 10km 이상까지 트여있는데요. 대신 찬바람은 여전합니다. 서울의 기온 0.6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오르기는 해도 바람이 계속돼서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주말쯤에는 한층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또 차츰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먼지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